어두컴컴한 방에 앉아있으니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든다. 공기는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섬뜩한 침묵으로 짙었다. 나는 항상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 회의적이었지만 이곳은 뭔가 다릅니다. 마치 저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 악의적인 에너지로 벽 자체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잡지 기사에 그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 이 오래된 저택에 왔지만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삐걱거리는 바닥과 벗겨진 벽지는 한때 이 웅장한 저택을 뒤덮은 부패를 암시했지만 저를 정말 불안하게 만든 것은 감시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맨션을 탐험하면서 메모를 하고 사진을 찍으면서 보냈지만 숨겨진 계단을 우연히 발견하고 나서야 일이 소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은 오래된 와인통과 거미줄로 가득 찬 곰팡내 나는 지하실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 어디선가 들려오는 발소리가 나를 재빠르게 계단을 올라오게 만들었다. 그 순간부터 나는 나를 따라오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모퉁이를 돌거나 새로운 방에 들어갈 때마다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바로 내 뒤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부드러운 숨소리, 천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이따금 마루가 삐걱거리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다. 날이 갈수록 저택의 존재감은 더욱 강해졌다. 문이 저절로 닫히고 한밤중에 속삭임과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것은 내 사진에 나타나기 시작한 유령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배경의 흐릿한 모습에 불과했지만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그 모습은 길고 검은 머리의 유령처럼 창백한 어린 소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따라다니는 것 같았고 그녀의 입은 항상 불길한 미소로 일그러져 있었다. 나는 그것이 단지 빛의 속임수이거나 내 카메라의 오작동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것이 훨씬 더 불길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숨겨진 방을 발견하고 나서야 상황이 정말 악화되었습니다. 방은 굳게 잠겨 있었지만 나는 간신히 쇠지렛대로 열었다. 안에서 나는 오래된 인형 컬렉션을 발견했는데 각각은 마지막 것보다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나를 따라 방 안을 돌아다니는 것 같았고 그들의 도자기, 얼굴은 기괴한 표정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하지만 저를 뼛속까지 차갑게 한 것은 제가 발견한 쪽지였습니다. 나는 당신이 한 일을 알고 있으며 당신을 위해 가고 있습니다. 누가 썼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몰랐지만 좋을 리가 없다는 건 알았어요. 그날 밤 나는 저택에 울려 퍼지는 속삭임과 삐걱거리는 소리를 차단하려고 내 방에 바리케이트를 쳤다. 하지만 밤이 깊어갈수록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시작했던 것처럼 갑자기 그들은 멈췄습니다. 나는 두려움에 얼어붙은 채 침대에 누워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들었다. 무언가가 문을 긁으며 들어오려고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비명을 지르려고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긁는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미친 듯이 커졌고 결국 역겨운 충돌과 함께 문이 터져 열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내 사진 속의 어린 소녀가 문가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커다랗고 깜빡이지 않았으며 그녀의 미소는 역겨운 환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달려보려 했지만 그러나 내 다리는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나를 제자리에 붙들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소녀는 천천히 나에게 다가왔고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녀의 숨소리가 느리고 꾸준하게 들리고 나를 바라보는 그녀의 시선이 느껴졌다. 그녀는 내 침대 발치에 멈춰 서서 내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코의 주근깨부터 목의 정맥에 이르기까지 얼굴의 모든 세부 사항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얼음 같았다. 나는 누군가가 나를 자유롭게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무슨 뜻인지 물어보려고 말을 하려고 했지만 입이 잘 움직이지 않았다. 그 소녀는 내 얼굴에 뜨거운 숨을 내쉬며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다. 당신이 날 도와줄 사람이에요. 그녀가 속삭였다. 나를 자유롭게 해줄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그곳에 전혀 가본 적이 없는 것처럼 허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나는 거기에 누워 숨을 헐떡이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다음날 아침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최대한 빨리 맨션을 떠났다. 그러나 그날 밤의 기억은 내게 남아있었고 앞으로 몇 년 동안 나를 괴롭혔다. 나는 그 소녀가 누구인지 그녀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오래된 저택에서 경험한 공포를 결코 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몇 년 후 그 저택이 철거되고 쇼핑몰로 대체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녀에 대한 기억은 언제나 내 마음의 그림자 속에 숨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장소에서 마주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그 소녀와 저택에 대한 기억을 잊으려고 노력했다. 나는 새로운 도시로 이사했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고 심지어 결혼도 했다.
하지만 새로운 삶이 아무리 행복해도 그날 밤의 기억은 늘 내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편으로 소포를 받았습니다. 반송 주소가 없는 갈색 종이에 쌓인 작은 상자였습니다.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나는 하나의 물건을 발견했다. 도자기 인형. 오래전 저택에 숨겨진 방에서 발견한 인형들의 침 뱉는 영상이었다. 그 눈은 검고 생명력이 없었고 표정은 불길한 미소로 일그러져 있었다. 했습니다. 그러나 깊은 곳에서 나는 그것이 그 이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 오래된 저택에서 경험했던 공포를 상기시키는 메시지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소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각각은 다른 인형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각각은 마지막 인형보다 더 오싹하고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각 패키지마다 두려움이 더 강해졌습니다. 나는 남편에게 말하려고 했지만 그는 내 말을 믿지 않았다. 그는 내가 편집증 환자라고 생각했고 내 상상력이 나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뼛속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잠에서 깨어보니 침대 발치에 인형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내 눈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녀의 미소는 역겨운 환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비명을 지르려고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뛰려고 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인형이 더 가까이 몸을 숙이고 인형의 도자기 손가락이 내 얼굴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문이 갈라지면서 내부를 기어다니는 곤충떼가 드러났습니다. 나는 비명을 지르고 몸부림치고 발길질을 했지만 벌레들은 내 입으로, 귀로, 코로 기어 들어갔다. 그리고 나서 그대로 끝났습니다. 인형은 사라졌고 곤충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곳에 누워 숨을 헐떡이며 온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었다. 그때 나는 그 오래된 저택에서 시작된 공포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형, 소녀, 곤충 그것들은 모두 그것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도망치려 해도 그것은 항상 거기에 있었고 어둠 속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